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용액을 색깔, 투명한 정도, 냄새, 거품이 3초 이상 유지되는지 관찰해 보았죠.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 기준을 세워서 용액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보기 성질만으로 구별할 수 없는 투명한 용액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래 그림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투명한 용액을 구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용액은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또 모르는 용액을 맛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지시약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시약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용액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102쪽, 105쪽, 실험 관찰 54쪽에서 55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후에는 여러가지 용액에서 리트머스 종이 지시약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해 여러가지 용액을 두 무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투명한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리트머스 종이로 용액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제시된 투명한 용액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친구들이 두 가지 투명한 용액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를 보면은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투명한 용액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투명한 용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본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이러한 투명한 용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먼저 투명한 용액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눈으로 알 수 없다고 해서 용액을 함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용액을 함부로 맛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물질의 성질을 잘 알지 못하는 용액의 냄새를 맡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구별할 수도 없고 맛이나 냄새를 맡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용액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약은 무엇일까요? 한번 지시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떠올려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본 후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여러분 지시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시약은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에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지시약의 성질 때문에 지시약으로 물질의 성질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약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용액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투명한 용액, 겉보기 성질로 알 수 없는 용액을 분류할 때 지시약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시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내가 들어본 지시약의 종류가 있으면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지시약에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시약에는 페노프탈레인 용액과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시약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용액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여러 가지 용액의 실험판 1, 실험 관찰 뒤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24홈판, 우리 24개의 구멍이 있는 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를 자를 수 있는 가위와 리트머스 종이를 집을 수 있는 핀셋, 그리고 점적병에 담긴 여러 가지 용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필요하지 않고 지시약 색깔 변화 붙임딱지와 용액이 눈에 튀거나 손에 닿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보안경과 실험용 장갑을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용액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용액 실험판 1에 24홈판을 올려놓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3분의 1 크기로 자른 뒤에 핀셋을 사용해 홈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를 조금 자른 다음에 여기 홈판에 들어갈 수 있게 잘라주고 핀셋을 이용해서 각각 넣어줍니다. 이 종이에 보면은 여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디에 넣어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종이에 따라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점적병에 담긴 용액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한두 방울씩 떨어뜨린 뒤에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적병에 있는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리트머스 종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험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실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지시약을 이용해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8가지의 점적병에 담긴 용액, 그리고 지시약인 양배추 지시약과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붉은색,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위와 핀셋이 필요하고 24홈판과 실험관찰 83쪽 종이, 그리고 안전도구인 보안경과 실험용 장갑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위해서는 꼭 장갑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장갑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가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액체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바로 손을 씻어줍니다. 먼저 점적병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적병은 점적, 액체를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병입니다. 따라서 뚜껑에 이렇게 스포이트가 달려 있는데요. 스포이트 사용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죠. 항상 스포이트는 수직으로 사용을 하고 점적병 뚜껑을 기울이면 액체가 여기 고무 부분으로 들어가서 고무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홈판입니다. 여기 홈이 24개가 있어서 24홈판이라고 합니다. 이 24홈판을 실험관찰 종이 위에 올려줍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용액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가 있는데 여기 겉에 있는 부분은 껍질이므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종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2장,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2장 준비해 줍니다. 모든 친구끼리 한 개씩 맡아서 4등분을 한 후 넣어줍니다. 꼭 가위를 사용할 필요 없고 손으로 뜯어서
넣어줘도 충분합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액체가 잘 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핀셋을 이용해서 바닥 부분으로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 후에는 번갈아 가면서 용액을 2방울 정도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맡은 액체들을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만 액체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세정제, 빨래비눗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은 모두 푸른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 용액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나타난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이 붉게 변하였습니다. 자, 한번 실험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 실험 영상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시하게 색깔 변화 붙임딱지를 실험 관찰 54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붉은색 붙임딱지를,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파란색 붙임딱지를, 색깔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하얀색 붙임딱지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각각 8가지 용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붙임딱지를 붙여보도록 합시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영상을 다시 살펴보고 붙여보도록 하세요. 영상을 멈춘 후에 우리 붙임딱지를 다 붙이고 다 붙이면은 재생해 주세요. 다 붙여보았나요? 네. 먼저 식초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였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몬즙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세정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하지 않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사이다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빨래 비눗물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변하지 않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석회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변하지 않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였습니다. 묽은 염산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하지 않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여보았을 텐데요.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에 따라서 용액을 각각 분류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54쪽을 펴고 리트머스의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 용액,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한 용액을 분류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앞에서 했던 붙임딱지 했던 결과를 보고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다 분류한 후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 분류해 보았나요? 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것은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 용액에는 유리세정제, 빨래비눗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지시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리트머스 종이 지시약을 이용해서 용액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리트머스 종이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 용액,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용액으로 용액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지시약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